오신 올로 목사님 반갑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태원 목사님 네 분, 특별히 우리 신의 총무님의 유고집을 발견하는데 많은 수고와 정성을 들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벨트를 착용하셨습니까? 빨리 다니겠습니다. 예. 저는 65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하였습니다. 65년부터 출발합니다. 빨리 달려야겠죠? 67년에 월남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육군으로서 월남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무공 훈장을 받고 국가 유공자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일 한국과 세계 평화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72년에 참 부모님의 부르심 받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자, 또 건너뛰겠습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기 코리안 에어라인이 뉴욕 존 F 케네디를 출발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김포 공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인천공항은 없었지요.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미사일의 격추를 받아가지고 칼기 007기가 공중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69명의 승객이 공중에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고기밥이 되고 시체를 함부로 건질 수 없습니다. 269명이 가족 단위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신혼부부 등등 손자, 손녀까지 가족 단위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느냐? 소련이 핵무기를 45,000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25,000기. 세계를 수천 번, 수만 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을 갖고 있었고, 세계의 3분의 1을 소련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상적으로. 미국은 1975년에 월남 전쟁에 패망함으로써 젊은 사람들 가운데 반전 분위기, 패배감, 무력주의에 빠지고 EPA 운동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젊은 사람들은 쾌락주의,
무력감에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소련 격축이 추락 사건에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반대운동, 순공 반소 운동을 벌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은 눈치만 보고 있었고. 그럴 때 참 부모님께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269명의 희생자의 그 희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강력한 반소 순공의 불길을 지피는 그런 지시를 내리셔가지고 저희들은 강력한 순공 반소의 불길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소련 국기를 우리가 불태우기도 하고 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련의 서기장 안드로포프의 호수아비를 만들어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과격한 시위였죠. 269명의 희생자의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무호조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백악관 옆에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미국의 미디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뉴스윅, 타임스 매거진 등등에서 대거 특기를 하면서 취재 경쟁이 벌어지었습니다. 강력한 순공 반소의 불길이 미국 전역에 불타오르게 됐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유엔 본부 앞에서 일시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순공의 불길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디어가 평가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칼기 사건이 학살 사건이 레건의 크나큰 정치적 승리를 가져왔다. 74년 11월 선거에 레건이 재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84년이죠. 그래서 레건이 강력한 순공 반소의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8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PWPA 국제교수 세계교수 아카데미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참 아버님께서 덴거리 교도소에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카플란 박사한테 소련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라. 카플란 박사가 겁이 쳐가지고 소련이 3분의 1을 전 세계 3분의 1을 촉파했던 그런 기세가 등등한 그런 시대 상황에서 소련 제국의 멸망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늘을 믿고 선포를 하라. 왜 선포가 필요하느냐? 상부모님은 영계를 동원시키고 영계를 주관하시는 천을로 움직이시는 그런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포의 기반 위에서 천을을 움직이십니다. (1990년 4월 11일) 참 부모님의 성원 기념식을 모스크바의 영빈관에서 아버님은 개최를 하셨습니다.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전부 제가 경험을 통해서 뼛속 깊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까? 네. 서론까지 오늘 서론 초과하세요. 제가 협회장일 때 전국을 순회했는데 서론교회에서 나를 초청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초청을 했으면 내가 또 왔을 텐데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뵙게 된 것은 우리 이재원 목사님의 공이 큽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이재원 목사님 여러분께 큰 감사드립니다. 성원 기념식을 초촐하게 케이크 카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훈독계를 주고나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점심 때까지 아버님 말씀을 읽으란 말이야. 아버님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KGB가 다 녹음을 하는 거야. 아버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를.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공산주의의 역적인 문성명 총재님께서 무슨 말씀하느냐. KGB가 녹음해가지고 도청해가지고 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참모님이 계세요. KGB가 꼭 필요한 말을 훈독시키는 거예요. 녹음을 하나, 연구하나. 그날 저녁에, 그날 오후에 참부님은 고르바초프를 만나시고 소련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고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한국을 거쳐 미국에 오신 참부님께서 저에게 지시하시기를 소련 학생 처음에는 300명 교육이 끝나니까 3,000명을 교육시킨다. 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불과 7명, 7명, 3,000명? 이거는 감히 상상도 못한 그런 숫자예요. 치열한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소련에 가가지고 대학 강당에는 전부 막스 사진, 레닌 사진이 걸려있어요. 막스, 레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너희들한테 교육시키겠다. 교장들한테 학생들을 모집해 주시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해 주시오. 이 말씀을 설파하면서 이 말씀을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을 하라. 에세이 테스트,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해가지고 학교에서 뽑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인터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4분의 1을 뽑는 거예요. 하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00명, 많게는 250명 해가지고 27번에 거쳐가지고 3,500명이 교육시켰습니다. 가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처음에는 KGB, 미국의 CIA가 협조하는 듯 하더니 점점 숫자가 올라가니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1,000명을 육박하니까. 왜 그러냐? 미국 CIA는 소련 학생 KGB가 공산주의 사상에 철저히 세뇌 공격을 당한 소련 학생이 미국에 와가지고 가뜩이나 좌익계 학생 때문에 골치 아픈 미국에 와가지고 좌익계 학생들을 공산주의 세뇌 공격을 시키면 큰일 나겠다. 일반 대학생들을 세뇌 공격을 시키면 큰일 나겠다. 소련의 KGB는 똑똑한 소련 학생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자유사상에 물들을 큰일 나겠다.
양쪽에서 반대가 싫어. 양쪽에서. 그야말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역경을 극복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꺼내면 좀 한이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1시까지. 12시는 이제 아니, 1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요. 한 가지만. 그 많은 일화 가운데 한 번은 250명 국제관계대학 조련의 외교관을 양성하는 그런 전문대학인데 250명의 비자를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목요일 아침에 다 공항에 왔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다들 토들토들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야. 그런 와중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반드시 비자를 받아줄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항에 나오시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짓을 안 해요. 불평, 불만, 투덜투덜하면서 돌아가시. 미국의 참부모님의 상원, 하원 기관을 타고 국무성의 비밀 창구를 뚫고 저런 거죠. 비밀 창구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워싱턴 시간으로서 금요일 오후 늦게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시차가 8시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이죠. 모스크바 시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니까 월요일 아침 일찍이 소련의 미국 영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찍어주시오. 비자가 나왔습니까? 했더니 비자를 250명의 비자를 찍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걸리는 아침 11시에 비행기가 떴는데 아침 11시 퀸이에요. 퀸한드에요. 우리가 전세에 가고 11시에 떠야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잖아요. 1시간 내에 찍어주시면 안 되는 그러면 KGB한테 부탁해. KGB 당신들 스태프를 동원시켜 주시오. KGB가 기는 거예요. 영상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KGB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KGB가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때 응하더라고요. KGB 스태프를 동원해가지고 순시간 찍어버렸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공항까지 전속으로 달려야 돼요. 모스크바 시내에서 공항까지 1시간 가는 거거든요.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40분 만에 돌파해요. 그래서 KGB가 연락하는데 교통경찰들한테 시속 최대 속력으로 달리는 차가 있으니까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절대 잡지 마시오. 그러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했더니 불과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미국에서는 또 통과하는 패스포트 컨트롤 통과하려면 250일 통과하려면 거의 1시간 그러니까 또 KGB가 또 지시하는 거예요. 좀 KGB 부하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KGB 지도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거 이런 말이야. 무조건 찍으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찍어가지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게 논하죠. 그랬더니 소련의 국제관계대학의 보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이제야 레브론 문에 파워를 알게 됐다고 말이야. 감탄하죠. 여러분 우리 참부모님이 파워 여러분 아십니까? 예? 참부모님께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 1년 안에 3,500명의 소련 학생 교육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소련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소련 역사상 처음으로 구테타, 군사 구테타가 발생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오른팔, 왼팔 측근들이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페로스니카 글라스노스 정책이 계속되다가는 소련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스탈리니스트로 돌아가려고 하냐.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흑해 연안에 휴양을 하고 있었는데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고르바초프를 체포했어요. 묶어버렸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르바초프 부인 로아이샤 여사가 11년 안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탱크를 밀고 나오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 없는 군사 구태타였습니다. 뭐 KGB 총사령관, 뭐 검총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 뭐 등등 주동인물이 그런 사람들인데 놀라운 일이 또 뭐냐면은 소련 역사는 처음으로 정부에 대항해서 혹은 군에 대항해서 학생 민중 범위가 벌어졌어요.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소련은 스탈리니스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3,500명 참부모님의 교육을 받은 소련의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용기와 신념을 갖고 죽음을 각오하고 쿠데타를 막아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고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수만 명의 청년 학생들이 모스크바에 집결해가지고 탱크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만약에 탱크가 계속 진격했더라면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유관이 천안문 사태 아십니까? 수천 명이 죽었죠. 탱크가 계속 밀고 갔기 때문에 소련에서는 수만 명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탱크는 진격을 못했습니다. 참 부모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쿠데타 저지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적잖아요. 연기가. 쿠데타군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야. 발표를 하는데 의회에서 정부해가지고 주동인물이 이거 또 하는 말 그렇게 믿겠어요. 결국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동 인물들은 다 체포당하고 2명은 자살하고 남은 감옥에 들어갔어. 참 부모님께서는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미래에 대한 태양적 통찰력, 예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3천을 빨리 서둘러서 이루시던 거예요. 그것도 1년 안에. 이유는 설명 안 하시죠. 이유를 설명하시면은 사탄이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부모님 지시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을 하면 여기가 적절합니다.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소련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때 연기가 적절합니다. 일선에서. 소련 저지 사건은 결정적인 한 방이에요. 결정적인. 소련 해체 결정적인 한 방이 평화적 해체. 그해 12월 21일 불과 3, 4개월 후에 8월 17일 날 쿠데타 발발 12월 21일이니까 3개월 후니까 4개월 후입니다. 러시아의 일친 대통령, 베로루시의 수수키비치 대통령, 우크라이나 고츠마 새 대통령이 소련 해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수키비치 이 대통령 두 분은 93년부터 우리가 인연해가지고 축복 가족이 됐습니다. 축복 가족. 우리 대회 때 야사를 봤어요. 바로 불과 4일 후에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소련 국기가 크레므린 상국에서 내려지고 소련은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소련이 사라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치열한 냉전 시대 아마 핵전쟁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80년 아니 1990년대에 종말론을 많이 펼쳤어요. 세계는 멸망한단 말이야. 정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련이 핵무기 4만 5천, 미국이 2만 5천. 치열한 냉전 시대. 소련 쿠데타 저지부터 소련은 급격히 해체를 간 거예요. 해체를. 내적으로 해체가 됐으니까. 소련 해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로마 제국의 멸망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역사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이러한 소련의 해체, 역사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이 사건, 소련 평화적 해체를 누가 가져왔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소련 정부에서 만든 문 총재님 양의범께서 소련을 평화적으로 해체시켰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참 아버지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몇 년 후에 한남동을 방문하시고 이게 나오죠 영상이. 한남동을 방문하게 고르바초프.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를 수행하고 왔던 보좌관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소련에서 4가지 기적을 봤대요. 4가지. 응? 고르바초프를 모시면서. 응? 첫째는 치열한 냉전 시대에 소련 학생이 3,000명이 어떻게 미국에 가서 교육을 했느냐 말이야. 응?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의 학생들은 1년에 7명. 그런데 3,000명이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자기가 상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소련 구테타를 저지시켰다? 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게 소련에서는. 민중 학생이 정부에 대해서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레닌 혁명 이후에. 탱크에 맞서서 싸웠다면 학생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정부와 대항해서 싸웠다. 군에 대항해서 싸웠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뭐냐? 그런 와중에서 참 어머님이 한학자 여사께서 어떻게 크레문에서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우리가 92년에 크레문의 말씀을 시도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크레문에 7,500명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시올 극장을 옮겨가지고 시올 극장은 3,500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00명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제발 한학자 여사 말씀이 오지 마시오. 아니 7,000명만 오면 큰일 나죠. 시월 극장은 3,500명 못 들어가니까 눈이 펄펄 쏟아지는 그때 한 5,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난리가 났어요. 바리케이드 치고 제발 돌아가시오. 그 이름에 우리가 또 출하했죠. 또 그래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모스크바 대학에 강당도 얻어놨어요. 만약에. 근데 모스크바 대학에는 한 달 전에 취소해버렸다고. 이유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전기 사정거리가 이유지. 그러니까 어머니 오시는데 말이야. 한 달 후에. 크레문에 밖에 없어. 예? 그런데 어머님 말씀하시기 한 달 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의회가 일칭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탄핵을 결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칭이 화가 나가지고 의회를 바뀌어버리고 공격해버렸어요. 시꺼멓게 탔다고 의회가 거치. 그래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대통령 휘하에 있는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의회를 정렬시키고 어머니 오시 한 달 전에 10월에 어머님이 11월 달에 오시는데 그러면서 포고를 내는 거예요. 아무도 크레물린 광장 크레물린 옆에는 얼씬도 못하게 그런 와중에서 성사시킨 거예요. 하루 전까지 앉는 거예요. 하루 전도. 그래서 어머님 도착하셨는데 하루 전에 도착하셨는데 공항으로 건너갔어요. 거기에 대한 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 지금 제가 흥미진진하지만 그때는 완전히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렸죠. 어머니께서 소련의 크레물에서 1993년 당당하게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미래에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참사랑을 선포하시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부모님께서는 소련을 이제는 살려야 한다. 붕괴시킨 이유는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가치관에 관련된 말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믿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붕괴되니까 가치관에 관련.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을 체계화시켜가지고 교과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상의해가지고 전국에서 교장, 교사들을 모아주시오.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러시아에는 88개의 교육부가 있습니다. 시차가 11시간이에요. 얼른 살인, 감작가, 그 다음에 사공하고 등등 각 주에서 21명씩 보내주시면 돼요. 소련과 중국은 좋은 점은 정부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다 와야 돼. 온다고. 대한민국 교사하고 달라요. 11월 달이니까 그것도 왜 11월 달이냐? 어머니 오시건 어머니 말씀, 크레문 말씀. 우리가 정부를 다 입수해가지고 그때가 최선의 달이라고 결정된 거예요. 거기에 또 붙여주면서 생략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대회를 준비하면서 교과목 수련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각국에서 주에서 22명씩 1,700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교장들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2,000명의 교장들을 수차례로 제가 교육시켰어요. 사발린에서는 사공학에서는 이 11월 달 때 눈이 너무나 쌓여가지고 차가 못 땡겨요. 그래서 교사들이 썰매를 타고 왔어요. 공항까지. 그 다음에 비행기로. 참 부모님 말씀을 들은 교장, 교사들이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교과서를 만들어주시오. 어떤 교사 한 분은 아까 영상에 나왔죠? 이 말씀은 학생들 앞에는 공기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버님 말씀, 참부모님 말씀을 인성교육, 참가정 가치교육, 순결교육, 평화인연 교육으로 우리가 교재를 만든 거예요. 한때는 1,000개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활용을 했어요. 유명한 교육학자 닥터 피치네스 일수에는 출신 교육학자가 책을 편집하고 그 책에다가 이 책은 레버런 분의 말씀을 중심해서 편집이 되어서 증거해 놨습니다. 지금 이 책이 전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금 등장들이 어둡다고 활용한 것이죠. 남미, 아프리카까지. 그런 와중에서 이제 1994년 아직도 94년 그 전시관을 공부했는데 이제 목사님 우리 전시 공부했어요. 전시 가다가 이제 겨우 94년인가 94년 봄에 참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너 문고 가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야.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반. 장소는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허리만 아파트. 그런데 출발했습니다. 뭔가 하는 게 왜 그러면 아버님께서 꿈으로 지시하느냐 말이야. 모든 통하는 외국의 통하는 다 계집을 도중을 하니까.
또 내가 와서 가서 하니까 또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 다음에 통신시설을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통화가 잘 안 돼요. 쫄아다니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다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정확한 수단이 뭐겠습니까? 꿈의 지시는. 부모님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몽고의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또 놀랍게도 다 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러시아는 88개의 주가 있어요. 그 중에 21개의 자치공화국이 있습니다. 자치공화국. 그 중에서 21개의 자치공화국에서 몽고 계통의 공화국이 2개 있어요. 징기스칸이 러시아 침공해가지고 후손들이 번식해가지고 고진그 공화국이 하나는 브리아티 공화국, 바이카로스 오른쪽, 하나는 카스피아 바다 북쪽에 있는 깔미키아 공화국. 그 큰 땅덩어리에 우리가 깔미키아 공화국을 1년 전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하늘이 인도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전에 방문해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년 지나더라고 33살의 젊은 대통령. 만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많은 희생을 띠면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신들을.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10여 년 전에 자기가 국제관계대학 유명한 대학에 학생이었는데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큰 강당에 모아놓고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누구 말씀이냐? 레버넌 선영 봉산유역적 손자병법을 배웠는지 교장이 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님에 대한 분개심을 일으키고 적을 알아서 이 사람을 타도시키죠. 다들 아버님 말씀을 읽고 물론 분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버님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된 아버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인생관 그 다음에는 세계관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아버님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서 아버님께서는 몽고가 다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몽고에 내가 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공부를 내 친구입니다. 소개서를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1994년 5월에 제가 몽고에 갔습니다. 밤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같이 대통령궁에 가가지고 대통령궁에 문이 열리길래 고대하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몽고 사람 만난 몽고 사람 첫 번째로 아버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몽고 대통령 오치바르트 초대 대통령.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냐? 국무총리.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국회의장.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공을 정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공을 정리도 아버님 말씀을 최고로 들었지. 몽고 국민 중에 최고로 아버님 말씀을 전했어. 그 전날은 국립대학 총장.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이 몽고, 소련의 위성국가로 독립한 이 몽고에 레벌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94년 여름방학을 기해 가지고 바이칼호스 옆에 있는 프리아티 공화국에서 수련을 시켰습니다. 좀 인센티브를 준 거죠. 저기 바이칼호스에서 하면 다들 또 가고 싶은 분들 많이 생기죠. 울란바토르 몽고수도에서 북쪽으로 10개 시간을 올라가면 울란 우대가 나와요. 프리아티 공화국.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이 말씀을 교과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을 몽고 말로 번역을 해요. 교육위원회에서 인질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내몽고, 중국의 내몽고에서 프렌치 해가지고 외몽고, 중국의 외몽고라고 하죠. 몽고를